국방과학원 무인기 연구소를 방문한 김정은 총비서가 하얀색 무인기들을 살펴봅니다. 하나는 삼각형 모양이고 다른 하나는 X자형 날개가 달렸습니다. 북한은 이 무인기들이 자폭형이라며 가상 표적을 타격하는 성능 시험 장면을 처음 공개했습니다. 각종 무인기들은 설정된 각이한 항로를 따라 비행하였으며 모두 지정된 표적을 정확히 식별하고 타격 소멸했습니다. X자형 날개가 달린 무인기가 우리 K2 전차 모형 표적을 수직으로 타격하는 장면도 공개했습니다. 자폭형 무인기로 장갑이 상대적으로 약한 탱크 상부를 직접 공격함으로써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음을 과시한 겁니다. 북한 무인기는 이스라엘과 러시아 무인기를 모방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자체 개발 가능성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양산을 위해서 북한에게 맡겼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고요. 이 드론들 자체가 완전히 최첨단의 하이테크 드론은 아니라는 점에서 북한 스스로 개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북한도 자기들도 분석을 발전을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김정은은 무인기들의 전투적용 시험을 더 강도 높이 진행해 하루빨리 부대에 배치해야 한다고 독려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7월 열병식 때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호기와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호기를 공개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공군력이 취약한 북한이 현대전에 부합하고 저비용 개발이 가능한 무인무기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이번 북한 열병식에서 공개한 대형 무인기는 미국의 첨단 무인기와 유사한 모양입니다. 지난 27일 열병식에서 공개된 북한의 무인 항공기는 미국의 글로벌 호크나 리퍼를 닮았습니다. 성능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외관상으로는 이들 무인기가 위협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군의 글로벌 호크는 세계 최고의 성능을 가진 장거리 전략 무인 정찰기로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 등 실전에서 활용돼 왔습니다. 북한이 무인기를 활용해 한국의 군부대를 감시하거나 수도권 지역을 정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지난해 수도권으로 침투한 소형 무인기를 넘어 이제 북한이 실질적인 군사적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대형 무인기까지 개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략 무인 정찰기 샛별 4호기, 다목적 공격형 무인기 샛별 9호기의 평양 상공 비행으로 열병식 식전 행사는 시작됐습니다. 미국 첨단 무인기를 본뜬 걸로 어제 보도된 무기 전시회의 첫 선을 보인 뒤 실제 비행으로 성능을 과시한 겁니다. 당신을 영접하기 위하여 정렬했습니다. 사열해 주십시오. 전략 순항 미사일과 함께 600mm 초대형 방사포, 북한판 이스칸데르, 북한판 에이테크스 등 신형 전술핵 단거리 3종 세트가 선두를 형성했습니다. 북한이 핵 어뢰라고 주장하는 핵무인 수중폭탄 헤일은 이번 열병식에서 처음으로 실물이 공개됐습니다. 샛별 9호 공격형 무인기엔 두 종류의 미사일 10발이 장착됐습니다. 역시 열병식에 처음 나선 극초음속 미사일은 하와이의 미 인도태평양 사령부와 괌의 미 해군 공군 기지를 겨냥했습니다. 이제의 태평양 군사 기지들을 견제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총대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대형 장비 10병의 마지막은 최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8형과 화성 17형이 맡았습니다. 미 전략 핵 잠수함이 아주 위험한 수역에 들어왔다는 것을 엄정히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제는 조선반도에서 누가 언제 어떻게 핵전쟁을 일으키는가 하는 것이 문제로 되었습니다. 김정은 체제에서 개발된 신무기들로만 역동적인 열병식을 벌일 수 있을 정도로 최근 북한의 군사력은 강화됐고 중국과 러시아의 고위 대표단을 부른 것도 이런 자신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입니다. SBS 김태훈입니다.